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한다며 현장을 이탈해 거센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이후 경찰청장이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난 1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 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네, 경찰은 위협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차에 맞게 총기 사용 지침을 지켰다라고 밝혔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총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2일 0시 기준 부산의 1일 확진자가 158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동래구의 한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는 이틀 사이 17명이 확진되며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첫 예방접종센터인 부산진구 예방접종센터가 지난달 31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8개월 동안 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해묵은 현안 중의 하나인 부전도서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공공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특별지자체 기관 이름을 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일 발표된 전국 1일 확진자가 또 5,000명을 넘었는데요. 부산도 158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1일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동래구의 한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지난 30일 이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일 이용자 11명, 종사자 5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3명이 해당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산시는 중앙방역당국으로부터 오미크론 관련 국가에서의 입국자 4명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40대 부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고, 1명은 오미크론 관련 아프리카 국가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 4명 모두 입국 후 실시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접종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접종 완료율도 78%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각 지역마다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구 38만 명이 넘는 부산 진구는 일선 병원에서 모든 접종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접종률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산 진구 예방접종센터가 부산 최초로 문을 열었고 또 마지막까지 운영을 했네요. 네, 최초와 마지막이죠. 또 예방접종센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많은 분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겠죠.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부산진구 예방접종센터. 당시 첫 접종자는 94살 박말조 어르신이었습니다. 감기 주사 맞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접종 첫날부터 11월 30일 운영을 마칠 때까지 문을 연 날은 173일.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384시간 동안 접종센터가 가동됐습니다. 이 기간 5만여 명이 센터를 찾았는데 하루 평균 289명이 접종을 한 셈입니다. 한 발 한 발 옮기는 데마다 다 안내를 해주니까 편안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좀 응급주춤한데 안내원들이 나와서 다 안내를 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8개월 동안 투입된 인력은 15,000여 명. 백신 운반부터 접종, 그리고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힘이 돼줄 수 있고 조금 이래 거동이 불편하신데 도와드리고 하니까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어르신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외국인까지 접종센터를 이용한 연령층은 다양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과 면역 능력이 달라 어려움이 컸지만 큰 사고 없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진의 꼼꼼한 진단과 세심한 접종 덕분입니다.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하면서 예방 접종하면서 힘들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고생한다고 힘내시라고 할 때마다 이제 힘도 나고. 접종센터 개소 준비에서 운영 초반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접종률 80% 초과 달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 80%를 넘어서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들과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0일 기준 부산 진구 전체 접종률은 82.18%를 기록했습니다. 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지역 내 14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예방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산 진구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올해 첫 영하권입니다.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 많이 추우셨죠? 중구 대청동 관측소 기준으로 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일부 지역은 더 낮았습니다. 밤새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매일매일 기온 변화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바우처입니다. 이일 백스코에서 올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일 열린 행사에서는 부산 지역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지난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행사를 진행 중인데 온라인은 이벤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구글 폼을 이용해 참가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3일에는 제주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정밀 진단 후 공공 개발입니다. 부전도서관의 활용 방안, 부산의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죠. 이 부전도서관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한 뒤 공공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일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부전도서관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우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부터 하고 다양한 개발 방식에 대해 분석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공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서야 해묵은 현안이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어떤 이름일까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 중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특별지자체 기관 이름을 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추진단은 지난 10월 부울경 시도민을 대상으로 기관 명칭을 공모해 동남권 광역행정청, 부울경광역청 등 10개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이들 명칭 가운데 초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설문조사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부산시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디지털 경제로 도약한다는 목표였는데 관련한 전문기업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대학생들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 현안을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노인복지와 사각지대를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산 지역 현안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초고령 사회에 주목해 사회복지 분야 자료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시에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저희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참여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이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 맥락에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구축할 금융 빅데이터 센터의 1기 지원단이 된 부경대학교 학생들 모두 5팀이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법 분석을 비롯해 부산에 떠나는 청년 문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MOU를 체결하면서 이 데이터를 받게 되고 이제 이 안에 다양한 부산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재와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 지자체와 기업,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제대로 된 빅데이터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모습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학생 차원에서 먼저 인턴십으로 해서 기회를 주고 길러내고 그러한 학생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 기업에 또 인력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이날 주제를 선정해 발표한 대학생 지원단은 부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년 1월 초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자료가 오랜 기간 축적된 이 빅데이터가 사실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네, 중요한 자산이죠. 특히나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들을 세울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물도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전국 최대 규모의 게시장인 구포 가축시장이었던 자리가 반려동물을 위한 거리로 재탄생합니다. 북구는 게시장 폐쇄를 기점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는 구포 가축시장 폐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 내 반려동물 현황과 동물 복지 실태 조사도 벌입니다. 또 권역별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구포 가축시장 일원의 핵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구포 가축시장 정비 사업은 지난해 공영 주차장과 상가 조성 공사가 착공한 데 이어 올해는 구역 내 건물 성면 해체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남아있던 일부 가축시장 점포들도 모두 폐쇄돼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새로운 상가 인근에 녹지와 쉼터 조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동서대학교와 협업으로 개발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캐릭터를 공개했습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웹툰 제작 등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은입니다. 지난 29일 북구 금정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합동감식팀은 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에서 가까운 점을 볼 때 이곳을 오가던 입산객이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난 다음 날 비가 온 탓에 증거물이 많이 훼손돼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년여 동안 비오던 집에 전기를 공급하자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일 오후 2시쯤 양산에서 감전 방면 강변대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좌회전 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B씨의 차가 밀리면서 4.5톤 화물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